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른바 IL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생겨난 IL센터에 대한 전국 단위의 운영 실태 조사가 2005년 이후 약 10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IL센터는 정부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약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해 현재 200여 곳의 센터가 운영 중인데 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과반수의 센터가 5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고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비영리 단체 독립 형태가 9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원 보수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약 7, 80% 수준으로 나타나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이 높고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에 대한 비중이 커 센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됐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는 곳이 10곳 중 8곳에 달했고 전체 70% 이상은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활동보조 사업센터 징계기관을 해서 본연의 권익 사업을 좀 더 중심으로 하게 될 수 있으면 법인을 좀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울러 연구자들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보조금 사업비를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최소 3년 주기의 지원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폭행하는 노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노학대의 대부분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학대행위자 약 3,800여 명 가운데 고령자 학대행위자는 무려 1,500여 명이나 됐습니다. 고령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 본인에 의한 자기방임이 463건, 고령자 아들에 의한 학대는 186건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고령자 학대행위가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회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와 노인 부부 간 갈등, 고령 자녀들의 부양 부담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일반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확충과 사례 발굴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계류 중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공인시험에서 표준적인 장애인 시험 편입 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장애인 시험 편입 규정 제정은 현재 국가공인시험을 주최하는 기관별로 다른 장애인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국가공인시험 주최 측에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에 관한 표준적 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민간 자격 공인 시 장애인 편의 제공 현황을 심사 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가중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개선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5%포인트 과중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이 각종 교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운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서행을 습관화하고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장애인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스 전파가 시작된 평택 성모병원. 정부가 전국 처음으로 병원 이름을 공개한 후 경기도는 평택 성모병원 방문자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메르스 병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의 평택 성모병원 방문자들의 전수조사했습니다. 경기도나 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은 결과 총 1,679명이 접수했습니다. 접수자 중 발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20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즉 현재까지 이번 조사로 추가된 확진자는 없는 상태. 평택 성모병원이 근원지인 점을 감안할 때 촘촘한 방역망 구성을 통해서 제2의 평택 성모병원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전수조사에 이어 메르스 대응을 위한 외래 진료 거점 병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과 시흥 신천연합병원, 화성중앙병원 3곳이 추가돼 경기도 내 외래 진료 거점 병원은 43개. 또 수원병원에 지난 주말 12병상의 음압시설이 추가돼 현재 24병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메르스의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50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항목과 규모는 물자, 장비, 의료진 공급에 262억 원, 선별 진료소 설치에 69억 원, 환자와 의료기관 지원에 174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보호구 등 국가 비축 물자를 구입하고 배포해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물품이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 병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직접 보상액 지원 등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과 치료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에 민감한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는 걱정이 크실 텐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소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 너무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반갑지 않은 건 사람뿐만 아닙니다. 가축도 27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혈류와 호흡수가 증가하는 등 이른바 고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게 여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길어질수록 소들한테 이제 더위를 덜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덜 주는 게 등급이나 증체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가에선 축사 온도를 외부보다 5도가량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축사 환경은 물론 곳곳에 설치한 냉방시설이 비결. 안개부문 시스템을 이용해 아침엔 유용 미생물을 섞은 물로 면역력을 높이고 한낮엔 열기를 식힙니다. 또 환풍기를 달아 달궈진 열기가 가축에 닿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순환시킵니다. 비유구의 경우 30도 이상의 고온이 12일간 지속되면 하루 체중 증가율이 73%가 떨어지는 등 심하면 가축들의 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며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 발전기를 설치,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지붕을 단열 처리하고 물을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며 축사 주변에 화렵수를 심는 등 장기적인 대비책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보치아 대표팀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15 아시아 앤 오세아니아 보치아 팀페어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0개국 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11명의 선수가 참가해 BC3 페어 경기에서 정우원, 김한수, 김준엽이 금메달을 거머쥐는 등 메달 획득을 이어가며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오는 26일까지 2015 장애인 미술 강사 전문 교육 및 파견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강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장애인 파견 미술 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장애인 강사 양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 미술인으로 접수 문의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WBC 복지TV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강연 2막을 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장애계 대표자, 단체 활동가, 장애 당사자의 삶의 경험과 비법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번 강연에는 장애계 대표 언론인들이 출연하며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와 대학 주변, 도시지역에 20년 이상이 된 노후 또는 불량주택의 개량 공사를 희망하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총 공사비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6천만 원, 다세대 주택은 3천만 원, 다가구 주택은 1억 8천만 원 이내이고 대출 조건은 연 2.7% 금리로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 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음악치료는 음악치료사가 주 1회 어린이집을 찾아가 2~3명의 장애아동 소그룹과 함께 악기 연주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음악치료가 진행됩니다. 요즘 메르스라는 중동호흡기 질환이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홍콩을 뒤덮었던 사스가 원숭이 호흡기 질환에서 옮겨온 것이라면 메르스는 낙타에서 사람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이제는 홍콩 A형, 홍콩 B형이라는 조류독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동물인 원숭이, 낙타 등에서 옮겨온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에볼라,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모두 동물에서 옮겨온 질병입니다. 질병뿐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교통, 화재, 홍수, 태풍, 화산폭발, 지진 등 각종 재난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들은 더욱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문제로,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들은 안전수칙이나 언어를 몰라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세월호가 침몰되었을 때도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은 모두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언어 소통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안전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많은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재난 발생 시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안전기구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재난 안전기구를 일본어뿐 아니라 다국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안전교육과 표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바로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 가족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 주변의 청소 노동자들 처우에 대한 기사들. 적어도 한두 번은 본 적 있을 텐데요. 모 대학교의 화장실. 한 남학생이 메모지를 붙입니다.
그러자 여러 학생들이 하나둘 감사의 표현을 적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낸 감사함. 이 학생들처럼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분들을 만나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시나요? 이왕이면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감사의 표현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